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줄거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토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 마이토는 어느 날 전쟁 때문에 어머니를 잃어요. 그 불길에 휩싸여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되는데 새엄마를 만나게 되죠. 이 새엄마는 엄마의 동생입니다. 이모. 낯선 환경에서 이제 다시 살게 되었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가게 되고 뭐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집 근처에 어떤 돌탑이 있는데 이 돌탑이 자꾸 자기를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자꾸 이상한 메가리가 자기 주변을 맴돌고 막 이상한 얘기도 꺼내고 막 그렇습니다. 그때 이 마이토는 돌탑에 들어가게 되면서 어떤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이 세계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이 세계에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 안에서는 자신의 엄마도 만나고요. 젊은 엄마도 만나고 자기랑 같이 들어오게 됐던 할머니의 젊은 모습도 보게 되고 큰할아버지도 보게 되고 뭐 증조 할아버지인지 고조 할아버지인지 할아버지도 그때 거기서 만나게 되고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앞서서 대형 팬더 채널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형 팬더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봐주시고요. 저는 재밌게 봤어요. 이 마이토라는 인물을 미야자키 하야오를 투여해서 보면은 연민도 느껴지고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고 루즈하지도 않았습니다. 루즈 할 수도 있겠다. 루즈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재미가 있었고 긴장감도 있었고 지루하지 않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난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루즈해 할 수도 있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톤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대중들이 그렇게 막 밝게 볼 수 있는 센가치로나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애니메이션처럼 보면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딱 지브리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느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미야자키 감독의 은퇴작이라고 생각하고 관람했는데 관람하는 내내 자전적인 느낌이나 비유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야자키 감독의 삶을 녹여낸 듯한 그 느낌. 어떤 시점에서 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화살은 뭔가 아랫세계의 큰할아버지 시점으로 마이토를 보는 기분임. 저도 이 영화가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은 거의 은유로 가득 찬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야자키 하야오의 자전적인 이야기들을 잘 모르시거나 혹은 지브리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없으셨거나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화가 그냥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물론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있어야 볼 수 있는 영화다. 그리고 영화라는 건 사전 지식이 없어도 볼 수 있는 영화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런 형태로 봤을 때 좀 불친절한 영화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세 가지 이야기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성세대가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세계가 굉장히 불안정해. 이런 세계에서 너네들은 살고 싶어? 너네들은 어떻게 살아갈래? 새로 만들래? 아니면 다시 허물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죠. 우리들처럼 살지 마라. 앞으로 너네들이 정진해서 우리들 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 세대들이. 나처럼은 살지 마. 너네들이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이야기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작품들의 힘의 원천, 그 원천들이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소재들을 거기서 따왔고 바로 이 영화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이야기들은 다 여기서 따온 것들이야. 내 판타지들은 이런 데서 영감을 얻었어. 라고 하는 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과 그 주변 친구들 이야기. 이 애니메이션판에서의 이 세 명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요거는 이제 인터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나? 여기 있을 거야. 지브리 PD가 말한다. 미야자키의 최종 테마는 스즈키 토시오의 한국 독점 인터뷰. 여기에서 이 스즈키 토시오는 외가리로 표현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제작자였나? 있어. 하여튼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애니메이션기를 걸어온 이야기를 여기 담았다라고 이 분이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인터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캐릭터는 그렇게 따온 것 같아요. 외가리가 앨리스 토끼 역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기존 지브리스럽지 않다는 분들이 많은데 저에게 기존 지브리 틀이 없어서 저도 거기에 공감해요. 지브리스럽지 않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러니까 대중들이 말하는 지브리스럽지 않다는 건 대중성이 있지 않다, 친절하지 않다, 떠먹여주지 않는다의 어떤 말인 것 같고요. 마지막이라 감독이 해보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신카이도 날씨아이 기성세대가 미안해라는 이야기를 다뤘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얘기부터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기성세대라는 건 뭐 전쟁미화 이야기도 했는데 전쟁미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쟁통 속에서 태어난 사람인 거잖아요. 그 시대를 살아봤던 사람이고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런 세대를 겪어오면서 드는 회의적인 것들인 거죠. 그리고 일본은 지금 굉장히 꽉 막혀 있습니다. 뭐냐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심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투표하려면은 그 정치인들의 한자를 알아야 돼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투표용지에 그 도장을 그 안에 틀 안에만 찍으면 되는 형태지만 걔네들은 수기로 작성을 해야 되는 투표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여태까지. 그래서 한 집권당이 계속 70년 동안 80년 동안 계속 그냥 한 집권이 계속 있는 형태란 말이야. 정치적으로 바뀌지 않았어. 사회 현상으로도 일본 내에서만 계속 소비하고 해외로 진출하려는 어떤 애니메이션 업계만 봐도 그렇잖아요. 내 거 저작권은 엄청나게 지키고 푸는 거는 거의 없고 지금 세계 트렌드가 막 유튜브에 활용하고 마케팅하고 막 홍보하고 그러는데 일본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야후 영화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한국 영화가 개봉을 작년에 한 것들을 지금 개봉하고 있어요. 외국 것도 마찬가지야. 거의 동시 개봉이라는 건 없어. 되게 절차가 복잡하거든. 그렇게 꽉 막혀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좀 깨어있는 기성세대들이 되게 일본 젊은이들한테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도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극적으로 보수적이어서 사회 자체적으로 경직되어 있어서 그런 움직임들이 필요하고 문화계에서 조금씩 꺼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몇 년 안 됐어. 꺼낸 지가. 그런 거의 일종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 우리처럼 이렇게 살지 마라. 이런 얘기들 젊은이들한테 계속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야오가 젊은이들에게 쓰는 편지. 저는 그게 맨 마지막 장면에 단편적으로 나와 있죠. 탑을 쌓아 올렸는데 너무나도 그게 부실하고 불안불안해.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 그걸 따지지 않는 젊은이들,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자식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되게 불안해 보이는데, 그냥 그거를 걷고 있는 거야.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뭐 별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 크러쉬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파라마운트사에서 나오는 크러쉬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게 수입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배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야. 이태원 사건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게 자이든 타이든 침묵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 침묵해. 왜냐면 말하면은 끌려 들어갈 것 같거든. 사회를 되게 불안하게 만들었거든. 그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다 보수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얘기들은 뭐 단편적인 거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이제 난해하다, 어렵다, 이 작품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논리적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부분에서 현실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학교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사회상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뭐 옷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게 현실적인 모습을 그렸단 말이야. 근데 이 영화는 판타지 영화란 말이에요. 중간에 그 돌탑을 들어가면서 그 기점이 바뀐단 말이에요. 판타지 영화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간극에서 오는 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초반에는 굉장히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야기 그 판타지로 들어갔을 때도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뭐 1 다음에 2가 나오고 3이 나와야 되는데 1 다음에 2 건너뛰고 3이 나와 버리니까 자꾸 이해가 덜 되는 거죠. 왜 저 할머니는 젊어졌고 왜 엄마는 나왔으며 왜 그러니까 이 세계를 이해하려고 드는 거야. 앞에 부분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뒤에 부분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거야.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해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이 작품은 이 주인공 이 마이토는 미야자키 하야오입니다.
마이토는 하야오예요. 그럼 자, 하야오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하야오는 전쟁통에 태어났고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 엄마가 죽었어. 얼마나 슬퍼. 내가 정신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 아이가 내 이모라고 했던 사람이 내 새엄마가 돼. 그리고 새엄마에게는 동생이 생겼어. 내 동생이 생긴 거란 말이야. 나는 엄마가 막 죽은 거에 대해서 되게 그리워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는 거야. 전학도 갔지. 지역도 벗어났지. 새로운 집에서 살게 되지. 할머니들이 여러 명이 있지. 내 정신 상태는 지금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런데 막 학교에서는 뭐, 왕따처럼 뭐 이런 것도 있지 뭐. 별의별 게 막 나를 막 압박해와. 그런데 내 주변에 보니까 돌탑도 있고, 외가리도 살고, 앵무새도 살고 막 그러고 있어. 내가 불안한 정신 속에서 꿈을 꾸는 거야. 돌탑에 들어가는 것으로 꿈을 표현하는 거죠. 내가 꿈을 꿨는데, 거기 앵무새도 나오고, 외가리도 나오고, 내 할아버지도 나오고, 내 엄마도 나오는 거야. 그런 것들을 이 판타지 안에 표현했다고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들도 꿈을 꿀 때 하나부터 열까지 말이 되는 게 없잖아요. 개연성이 없잖아요. 이 꿈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 개연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모든 게 다 쉽게 이해가 돼요. 물론 제 얘기가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하야오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겪을 수 있고 그런 환상들을 꿈꿀 수 있어. 그런 것들을 그 어렸을 때 겪고 나다 보니까 내가 성장해서 내가 애니메이션 그리는 사람이 됐는데 그것의 발판이 돼. 아, 내가 동굴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 돌탑에 들어가서 놀았을 때, 그거를 생가치로에 표현해보고, 내가 날아다니는 꿈을 꿔. 그런 것들을 다른 작품에서 써보고, 뭐 하울의 움직이면서 써보고, 자연 풍경에서 내가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 자연 풍광들이 다른 작품에서 또 나오고, 회고록 같은 거야. 미야자키 하야오가 여태까지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 힘의 원천은 어디 있었을까? 그 원천은 내 과거에 있었다.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게 뭐냐면 우리가 성장하는 발달 과정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내 말투, 내 성장 과정, 내 성격 이런 것들이 다 과거에서 온 거예요. 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애니메이션과를 나왔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면은 어떤 일이 있냐. 부모님이 칭찬을 해줘. 내가 야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뭐 사탕을 먹거나 계란을 먹었을 때는 칭찬을 못 받았는데 그림을 그리면은 칭찬을 해줘. 근데 그 칭찬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아, 난 이 칭찬받는 걸 계속 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지. 근데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이 하다 보면 늘어요. 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잘하는 게 이거야. 만화를 잘 그리는 게 돼. 그래서 나는 이걸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내가 잘하는 게 이건가 보다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내 재능이 다른 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 생각은 안 하고 일단 내가 잘했고 잘하고 있는 걸 집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하고 싶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진학을 애니메이션과로 하면 좋겠다. 애니메이션과에 진학을 하면 애니메이션 감독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야오는 그랬던 거예요. 원천, 부모님을 잃었고, 그래서 힘들었고, 그 힘든 마음들을 그림으로 달리려고 했고, 그림들의 아이디어들을 내 상상 속에서 가져왔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영화가 너무 쉽게 풀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펠리컨 앵무새들이 어떤 의도로 표현했는지 이해하기도 너무 쉬웠어요. 마이토는 결국 자신들을 인정하고 밑세계에서 탑을 쌓는 것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가기를 택했죠.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걸 받아들이고 엄마도 거기서 보잖아요. 같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같이 나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져. 같이 나와서 같이 생활했다면 다시 엄마를 만나서 엄마도 같이 나왔다면은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근데 그 상상 속, 그 꿈 속에서 엄마를 잊기로 한 거야. 그리고 엄마는 다시 자랐을 때 다시 나온다고 그랬어. 타임루프물처럼 이제 설정을 한 거지. 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게 아니더라도 털고 일어난 거야. 하야오는 그렇게 털고 일어났어. 너네들은 어떻게 털을 내? 너네들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 그런 일들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너네 어떻게 할래?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런 점, 이런 점이 합쳐지면서 굉장히 미묘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었어요. 하야오만의 철학적인 이야기를 꺼낸 거지.
어려워요.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쉬운 면도 있지만 뭐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영화는 쉬워지는 거고, 작품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어려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작품으로 본 게 아니라 하야오 자체로 봤어요. 저는 마이토가 뭐 탑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현실에서의 부분에서는 감독님의 윤영기라면, 지금의 감독님이 연상되는 큰할아버지가 나온 부분부터는 늙은 나와 어린 나한테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인터뷰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보다 선배를 표현했다고 하긴 했는데 두 개 다 맞아. 자기보다 더 먼저 길을 간 기성세대 혹은 선배를 표현했어도 그게 말이 되고요. 그게 나로 표현돼 늙은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한 거야. 어쨌든 기성세대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굉장히 흡사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돼도 상관없어. 예, 누가 돼도 상관없고 둘 다 맞는 얘기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마이토는 자신이자 젊은 세대가 되는 거죠. 어린 하야오이자 젊은 사람들이 마이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근데 두 개 다 합쳐지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죠. 이야기가 풍성하다는 점에서 전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정 떨어질 수 있죠. 예. 이 영화가 저는 충분히 둘 다 이해합니다. 자신도 어느새 그런 선배가 돼버린 것이죠. 그렇죠. 좋은 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지였어. 근데 내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 순간 그때처럼 뭔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비슷한 얘기로 그런 것도 있죠.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수가 된다. 왜냐면 가진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가진 것들을 지키려는 욕심들이 생기거든요. 내가 뭔가를 가졌는데 그걸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준다라고 해, 사람들이. 그러면은 내가 벌었는데 내가 왜? 내가 옛날 시절 생각을 못 하는 거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꼰대스러운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보수화되는 가는 건데, 그게 틀린 것도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예, 안타깝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 가진 것이 많이 없어서 좀 더 젊은 사람들 편에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어떻게 변할지 몰라. 하야오는 이제 80이 넘었으니까 더 많은 것들을 느끼겠죠. 소년인 사람도 언젠가 기성세대가 되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저 꼰대들, 근데 그거를 나쁘게 보면 안 돼. 우리도 그랬고 저들도 기성세대가 되거든요. 저들이 언젠가는 우리 얘기를 공감해 줄 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예.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어진 미야자키 하야오의 고민. 난 그들과 뭐가 달랐을까? 내가 몇 년만 적게 빨리 태어났다면 궁극주의자가 되지 않았을까? 평생 내가 해온 것에 의미가 있었을까? 그 대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 영화를 내놓으면서 그런 것들을 전부 정리한 것 같아 너무 고마웠네요. 대선배가, 인생 대선배가 되게 자기만의 식으로, 자기만의 표현으로 현재 언어를 써가면서 표현했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게 일본 사람이든 아니든. 제가 자꾸 이런 막 정치 얘기하고 막 좋은 얘기 하려고 그러고 웬만하면 욕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중간의 입장에서 자꾸 리뷰하고 해석하려고 하냐면은 저는 유튜브를 10년 했어요. 고인물이야. 유튜브 10년 차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진짜 완전 1세대인데 이러니까는 제가 자꾸 돈 안 되는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고 선배 입장으로서 그런 거는 자꾸 자극적인 것만 하는 유튜브 채널 보면은 한마디 해줄 사람은 필요하거든. 선배들이 필요하거든. 그 사람들도 나중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가야 그 사람들도 오래 가는 거거든. 최근에 골든걸스라는, 오늘이죠. 오늘 예능이 이제 첫 화가 나오는데 박진영 씨가 프로듀서를 하고 인순이 씨, 신효범 씨, 가수 데모들 이렇게 박미영 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명이서 걸그룹 만드는 프로젝트를 요번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가 인터뷰를 쫙 다 봤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활동을 해야 지금은 자라나는 색색들이 나도 40대, 50대, 60대, 70대 가서도 가수를 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용기를 갖는단 말이지. 선례를 만들어야 돼. 좋은 선례들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 지금 하야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까워요. 아쉬워요. 이제 진짜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진짜 마지막에 내뱉는 느낌이라서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한테 한마디 하는 느낌이라서 나는 솔직히 이런 영화가 안 나왔으면 좋겠었는데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나 센과치히로 같은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와가지고 좀 슬퍼요. 나이가 들면 꿈보다 현실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은 많은 걸 겪어왔거든. 많은 꿈을 꿨는데 많은 꿈들이 많이 좌절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현실로 오는 거예요. 괜히 인생 선배들이 고마운 게 아니라니까. 하야오 감독님은 늘 하늘을 나는 걸 지향하셨잖아요. 그 하늘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저는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신카이 마코토도 하늘을 많이 그리는데 지금 그러니까 일본 자체가 애니메이션에서 하늘을 많이 그리는 이유가 그 자기도 모르는 그 내재되어 있는 그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 아닌가. 한국에서는 하늘 많이 안 그리거든.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운석이 들판에 떠있고, 그러네. 컨택트도 생각이 나네. 역사적으로 혁신 세력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부패합니다. 맞아요. 그건 제가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고려말 혁신 세력인 신진사대부도 시간 지나서 세상에서 제일 부패한 세력이 됐죠. 이런 역사가 몇 번 반복되었죠. 전 세계적으로. 아는 분들은 느꼈지만 그것을 보면서 은퇴작을 암시하는 장면들이 저도요. 그러니까 이게 은퇴작을 번복하고 나온 작품인데 아무래도 이게 은퇴작인 것 같은 거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 이젠. 아쉬운 거 다 털어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단에 몸을 담고 있었어. 근데 이 집단에서 나를 배척했어. 나는 갈 곳이 없어. 근데 난 다시 뭔가를 하고 싶어. 근데 저쪽에서 나를 불러.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 않는다를 하면은 그냥 그 기조대로 가는 거고, 내가 잠깐 그냥 속는 척하고 속는 산 치고서는 내 살 길에 간다 해가지고 바꾸면은 바뀌는 거야. 근데 그런 선택들은 우리 현실에 정말 많이 깔려 있어요. 만약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누군가 음주운전을 했어. 아유 미친 새끼 저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술을 먹고 집에 가야 되는데 5만 원이 없어서 대리운전 기사를 못 불러가지고 요 정도면 괜찮겠지 해가지고 운전을 해? 똑같은 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선택의 기로가 엄청나게 많다고. 나는 신호등 건널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빨간불인데 건널 것이냐 말 것이냐. 차가 아무도 안 오는데 내가 빨간불에 건널 것인가 말 것인가 때문에 그 고민을 너무 많이 한다니까? 막 아무것도 그냥 안 보고 주변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은 막 미쳐버리겠어 막. 근데 사람이 없고 차도 없고 빨간불인데 이렇게 건널까 말까를 생각하는 나 자신을 보면은 나도 똑같은 놈이야. 참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죠. 큰할아버지가 엄마의 고조부라는 설정도 괜찮았던 게 그냥 외할아버지였다면 딸과 외손자를 대하는 게 자식과 손주라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아예 까마득하니까 다 같은 손주라서 엄마나 아들이나 어린 모습으로 함께 서도 자연스러웠어요. 생각해보니까는 지금 상승구님 말씀 들으니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오히려 그냥 아버지였다면 그냥 바로 할아버지였다면 생각하는 게 달랐겠죠. 좀 더 엄했을 수도 있고 좀 더 대하는 방식이 달랐을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쫙 멀리 있으니까 좀 크게 보는 거지. 좋네요 해서 기존 지브리도 나왔으면 감독 스스로가 미련이 남기 때문에 냉정하게 이별을 준비한 것도 같습니다. 여태까지도 해왔는데 또 똑같은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지. 나는 대중성이 없다. 이번에는 좀 대중성이 떨어진다. 센가치로나 하울처럼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왜 그런 식으로 편집을 했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대형 팬더 채널에서 말을 했지만 정말 다양하게 보여주고 싶은 가수인데 발라드로 성공을 했단 말이야. 다음 곡으로 또 발라드를 해? 그게 비슷한 방식이 다른 노래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방식이라면 좀 꺼릴 것 같아. 나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니까. 하야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또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했다면은 내 의도가 좀 덜 전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식에 저는 존중한다. 그리고 영화라는 건 결국엔 다 같이 보는 거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 똑같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뭐 뭔가 좋게 본 사람들도 분명 많잖아.
그런 사람들한테라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세상의 구조를 만들고 균형을 만드는 일이 정말 힘들죠. 큰 할아버지가 탑을 쌓는 장면에서 많은 게 느껴졌습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고 누군가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막 그런 거잖아요. 회사에서도 누군가는 악역을 맡고 누군가는 이제 보다듬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다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악역을 싫어하죠. 근데 막상 자기가 또 회사를 해보면은 그 악역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되죠. 나중에서야. 이 작품은 되게 복합적이었고 그 세 가지 정도 이외에도 더 많은 해석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생각들이 합쳐져서 굉장히 복합적인 이야기를 그려냈고 그것들이 대중들에게는 그리고 영화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불친절하고 난해한 영화가 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고 만약에 영화를 좀 많이 보셨고 최근에 많이 보셨고 그리고 어려운 영화들도 많이 이렇게 공부가 되신 분들은 좀 쉽게 이 작품을 보면서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영화가 참 아쉽다. 어떤 점에서 아쉬우냐면 하야오의 마지막 영화인 것 같아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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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그렇습니다. 그런 영화였습니다.